안녕하세요, 김종필입니다. 오늘은 딸기 육묘 관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3월 달에 정식할 때 한번 뵀었는데요. 정식하고 나서 벌써 2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정식하고 나서 딸기 몸도 키우고 하엽도 제거하고 꽃도 따시고 지금 많이 커졌잖아요. 지금 그때부터. 네, 지금 시기는 이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아직도 지금 화방이 나오고 런너도 많이 나오고 하엽도 제거하는 시기인데요. 지금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하엽 제거하고 그다음에 화방 제거하고 런너 유인하는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유인하는지, 유인하고 나서 어떻게 관리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농가 같은 3월 초에 정식했는데 3월 첫 주에 정식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1차로 하엽 제거는 완료했고요. 하엽 제거하고 나서도 지금 보시면은 화방도 제거했는데 화방이 지금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화방 나오는데 화방은 보이는 즉시 바로바로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당기지 마시고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뚝 꺾어서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양분이 많이 빡기기 때문에 바로바로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하엽 제거했는데도 아직도 하엽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쳐져 있는 이런 잎들은 제거해 주시는 게 좋은데 하엽 따실 때 이것도 당기지 마시고 꺾거나 당기지 마시고 옆으로 제끼 살짝 제끼면 잘 떨어지거든요. 이 떨어진 자리에서 서로 뿌리가 나기 때문에 꼭 옆으로 제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옆으로 이렇게 제껴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 여기 보시면은 지금 애가가 많이 나오거든요. 를 1차로 제거했는데도 애가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5월 중순 정도까지는 이런 애가가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조그만 애가는 바로바로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애가 제거해 주시고 여기는 애가가 벌써 4개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조그만 애가들은 바로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조그만 애가에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런너가 나오거든요. 이건 상당히 약하게 나오는데 이런 데서 나오는 애가에서 나오는 런너들은 나중에 정식하고 나서 수량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가들은 제거해 주시는 게 좋고요. 보시면 여기도 애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차 제거했는데도 다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엽 제거하시고 애가 제거하시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육묘하시다 보면은 모주하고 자묘 포트가 거리가 멀어서 이렇게 그늘이 안 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농가분들이 육묘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자묘 포트하고 모주하고 거리가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주가 자라면서 이렇게 그늘이 많이 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첫 번째나 두 번째 꽂는 1번묘나 2번묘들은 모주 때문에 그늘이 져가지고 모주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모주 잎이 처지지 않도록 이렇게 유인해주는 이런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파이프 껴가지고 클립처럼 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활용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그늘지는 거를 막아줄 수 있어요. 이런 게 없으시면은 파이프나 이런 걸 이용해서 유인끈으로 이렇게 묘가 처지지 않도록 잎이 처지지 않도록 잡아주시면은 1번묘나 2번묘들이 그늘이 안 지고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활용하시는 것도 한번 사두시면은 두고두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묘 애가하고 하엽들 제거를 몇 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보시면은 지금 애가나 하엽들이 제거가 안 된 상태고요. 지금 좀 많이 지저분해 보이시죠? 이쪽에 몇 개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금방 제거 잘 하실 거예요. 하시다가 잘못해가지고 옆으로 막 당기고 하다 보면은 통째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엽 제거나 애가 제거 하실 때는 조금 조심스럽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금방 깔끔해졌죠?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묘 유인할 차례인데요. 자묘 유인하실 때 런너 유인핀 많이 활용하실 거예요. 유인핀을 보시면은 유인핀이 런너 유인할 유인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길이도 다양하고 생긴 것도 다양한 게 있는데 보통 길이는 요 정도 활용하시면 되고 여기 한 10cm 정도 되거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10cm 정도 되는데 요 정도 사이즈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약간 짧은데 너무 짧은 거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꽂다 보면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짧은 거는 좀 활용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이게 빨간색하고 노란색이 있는데 색깔에 관계없이 일단은 끝에 화살촉처럼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하얀색은 끝에
촉이 없이 밋밋한 형태거든요. 이렇게 밋밋한 형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꽂아 놓으면은 잘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촉이 있는 게 좋은데, 이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촉이 상당히 좀 커요. 그러니까 꽂을 때는 잘 꽂고 나면 안 빠지고 해서 유리하긴 한데, 촉이 너무 크다 보면 나중에 런너핀을 제거할 때 뿌리가 많이 끊기는 현상이 있거든요. 농가분들이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촉도 너무 과하지 않게끔 적당한 게 좋습니다. 오늘은 농가분들께서 핀 이거저거 많이 활용하실 텐데 골라서 써보시고 적당한 거 골라 쓰시면 되는데, 길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10cm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런너 이제 유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하엽 제거하시고 애가 저 끝난 다음에 런너 유인하면 되는데요. 3월 달에 탕토 채우고 점조고스 깔고 나서 런너가 점조고스 아래 보시면 점조고스가 있잖아요. 여기 런너가 닿으면은 타기 때문에 지금 부직포를 다 덮어놨거든요. 이런 부직포를 덮어놓으면은 타는 증상이 훨씬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지금 접촉해 있는데도 타는 증상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도 부직포를 이렇게 씌워놨고요. 유인하실 때는 부직포를 이제 살짝 벗기면서 꽂아지는 부위만 이렇게 당기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살짝 접으시고 런너 유인하시는데, 런너 유인할 때도 보시면은 지금 세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리고 런너 개수가 지금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모주에서 일을 해가지고 양분이 생산되는 것들을 몇 개 안 되는 모주로 보내다 보니까 세력이 보시다시피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런너가 옆에 곁에서 나온 거 하나 있거든요. 요걸 곁에서 나온다 그래서 곁 런너라고 그래요. 곁 런너. 그래서 요거는 꽂으시는 분들이 일부 있으시는데, 요거 곁 런너는 나중에 정식하고 나서도 생산량이 한 30% 정도가 떨어집니다. 실제로 요거 떼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유인해 놔도 나중에 여기서 병이 오게 되면은 여기부터 먼저 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거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 꼭 제거하시고, 두 번째로 밑에 보면은 위에 이파리 좀 다르게 생긴 이파리가 있어요. 좀 조그맣게 타겹이라 그러거든요. 타겹. 타겹도 나중에 곰팡이들을 꽂아 놓으면은 노랗게 되고 곰팡이 들거든요. 나중에 제거하려면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유인하기 전에, 핀 꽂기 전에 이것도 반드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타겹들이 다 하나씩 달려 있어요. 크기 좀 제각각이고요. 나중에 세력이 안 좋아지면은 타겹이 좀 조그매지는 경우도 있는데, 조그맣다고 농가분들이 안 따시는 경우가 있는데, 조그맣더라도 꼭 따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곰팡이 들고 노랗게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병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타겹은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곁넌너 제거하시고 타겹도 제거하시고, 그리고 꽂아 넣더라도 이게 모주 어미묘로부터 양분이 계속 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잎이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잎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잎도 이렇게 많이 없으니까 하나 정도만 있으면 돼요. 큰 잎 하나 정도만 있고, 이런 식으로 제거하시고, 여기도 곁 넌너 제거하시고, 여기도 타겹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이파리 하나 정도 제거하시고. 곁 넌너가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없어도 타겹은 제거하시고, 이파리 하나 제거하시고. 간혹 보시다 보면은 육묘 초기에는 세력이 워낙 좋잖아요. 런너 개수가 아까처럼 많지 않다 그랬잖아요. 세력이 워낙 좋고 런너가 몇 개 안 되는 쪽으로 양분을 집중시키다 보니까, 아까 곁런너도 당연히 나오지만은 곁런너 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타겹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하엽을 두 개 이렇게 제거하시고요. 지금 여기 런너가 하나 더 나와 있죠. 세력이 좋은 경우에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쌍런너라 그래요. 두 개 쌍으로 나온다 그래서 쌍런너인데, 여기도 보시면 두 개가 똑같이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는 제대로 크게 자라고 있고 하나는 조금 늦게 나와요. 얘도 곁런너하고 비슷하게 수량성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약하게 자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자가육묘 하시는 분들은, 내가 내묘 키우시는 분들은 얘도 제거하시는 게 좋아요. 약하게 자라겠고 나중에 약하다 보니까 병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쌍으로 나오는 쌍런너 중에서도 늦게 자라는 애, 약한 애는 따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유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런너핀 활용해서 이제 유인하시는데, 안쪽으로,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이렇게 막 겹치지 않게끔 안쪽으로 꼭 밀어 넣어 주시고, 여기 보시면 밑에 뿌리가 조금씩 나와 있거든요. 이 상태가 적당한 거예요. 너무 어릴 때, 예를 들면은 이런 상태에서 꽂게 되잖아요. 여기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핀을 꽂게 되면 여기가 뚝 부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자로 되어 있는 경우나 잎이 너무 없는 상태, 그리고 너무 약한 상태는 꽂지 않는 게 좋고요. 이런 식으로
니은자 형태로 휘어진 형태, 그리고 밑에 뿌리가 약간 비치거든요. 이게 뽁뽁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뿌리가 비친 상태, 이 상태에서 꽂아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직포를 살짝 걷어주시고, 여기다가 유인핀으로 그 아까 뾰족하게 뿌리 나와 있는 부분이 상토에 접촉되도록 그 부분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런너가 계속 나오거든요. 런너가. 그래서 앞쪽으로 하게끔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고요. 급하게 꽂다 보면은 그 다음 런너가 옆으로 돌아가거나 막 이렇게 꽂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른 런너하고 엉켜가지고 그 다음 작업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꽂아주시는 게 좋고요. 3월달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상토가 이렇게 눌러지지 않는 분들 있다 그랬잖아요. 누르지 않고 그냥 채우시는 분들.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꽂고 나서 빼면 이렇게 뚝 빠져버려요. 그런 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상토를 한번 채우실 때 살짝 눌러주시면 이렇게 핀으로 꽂아도 안 빠지고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이렇게 되게끔. 꽂으셔가지고 앞쪽으로 이렇게 런너가 나오게끔 해서 2차 런너가 앞으로 나와서 그 다음 작업이 수월해지도록 이렇게 앞자리 꽂고, 그 다음 런너를 바로 꽂게 되면은 나중에 나오면은 되게 다시 뽑히거나 이게 너무 강하게 휘어지다 보면 부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런너가 지금은 안 보이지만은 그 다음 런너들이 또 계속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쪽에 보면은 런너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 런너는 그 다음 두 번째 2번에다 꽂고 요거를 3번에 꽂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은 뭐 무리 없이 작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3월 달에 정식하는 시기하고 지금 온도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일조량도 길어지고, 지금 보시면 초세도 상당히 좋아졌잖아요. 그때 심을 때는 요만했었는데 지금 몇 배로 불어났잖아요. 그럼 물 관리도 이제 다르게 해야 되고, 이제 양분 관리도 다르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병해충 관리, 뜨거워지다 보니까 병해충도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그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3월 달에는 정식하고 나서 한 10일이나 10월 지나면서부터는 물 한 번만 주라 그랬었잖아요. 그때 양액하고 같이 들어가는 식으로. 그 다음에 한 10일 정도 지나서는 두위에 관수하는데 양액 한 번, 맹물 한 번 이렇게 주는 식으로 했었고요. 지금 이 정도 초세면은 런너도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는 상태고 초세만 좋은 상태인데, 지금 정도면은 1일 기준으로 3번 정도 관수하게 되는데, 3번 정도 관수할 때는 양액 한 번 주고 맹물 한 번 주고 그 다음에 양액 한 번 주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는 게 좋고요. 조금 지나면 5월 중후나 하순 되면은 런너가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개수도 많고 2차 런너도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때 되면은 3번만 줘서는 조금 모자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5월 중순 이후에 런너가 많이 나오는 시기에는 물을 관수를 4번 하는데, 이때도 계속 양액만 주는 게 아니라 양액 한 번, 맹물 한 번, 양액 한 번, 맹물 한 번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안 하시고 계속 양액만 들어가게 되면은 너무 이쪽에 양액이 축적되는 경향도 있고, 그러다 보면 기량작용 때문에 생리장애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 그런 건 없는데 끝이 타는 뒷번 현상도 가끔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현상도 생기고, 물이 또 너무 조금 들어갈 경우에 이렇게 상토가 마르거나 그럴 경우에도 칼슘 결핍 때문에 끝이 타거나 그런 칼슘 결핍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맑은 날 기준으로 물 4번 들어갈 때는 번갈아 가면서 주는 방식으로 하시고요. 흐릴 때는 딸기 재배할 때와 마찬가지로 관수량을 조금씩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하시고, 지금 이제 뜨거워지다 보니까 해충들이 특히 지금 많이 생길 거예요. 특히 진딧물도 그렇고 응애도 많이 생기는데, 진딧물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내성도 별로 안 생겨서 잘 잡혀요. 약도 많이 나와 있기도 하지만은 특히 응애가 잘 안 잡히실 거예요. 재배하실 때도 그렇고, 응애는 똑같은 약 2-3번 치다 보면은 내성이 생겨서 절대 약 안 듣거든요. 육묘할 때도 마찬가지로 응애약은 성분이 다른 걸로, 작용기작이 다른 거로 해서 한 3-4가지를 갖다 놓고 번갈아 가면서 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해충 쪽은 지금 시기에는 2가지 정도만 잘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가을 들어서면서 8월 이후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때부터는 나방 종류 생길 텐데, 그때는 기회가 되면 그쪽으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요 농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썼던 상토로 지금 다시 재활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결주가 하나도 없어요. 병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소독을 정말 잘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요 농가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달에 보내드렸던 소일킹 소독하는 방법 잠깐 보여드렸
있었는데 소일킹으로 소독을 한 거거든요. 완전하게 밀폐를 해서 소일킹으로 잘 소독을 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뭐 시드름병이나 탄저병이나 병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이제 모주에서 따라오는 시드름병이나 탄저병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월 말 정도부터는 3월 달으로 제가 강조했을 거예요. 4월 말부터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탄저병 약이나 이런 거는 일주일 간격으로 약제 살포하시면 되고, 시드름병 약은 뭐 탄저병과 병용되는 약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스포로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주로 관주 처리하는 약제들이 많은데 특히 시드름병 약 중에 스포로곤이나 코스에드론 약제들이 있는데 주로 관주 처리를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관주 처리는 많이 하시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특히 스포로곤 같은 경우는 망간이 많아서 한 2번 이상 관주 처리하게 되면은 철결핍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코사이드 파란 거 있죠, 시드름병약, 이것도 관주 처리용인데 이런 것도 1번 이상, 그러니까 1번만 하셔야 2번 이상 하시게 되면은 얘도 이제 구리 성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량작용 때문에 철결핍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요게 만약에 시드름병이 왔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관주할 생각하지 마시고 요 화분에만, 이게 얘가 만약에 시드름병 왔다 그러면 얘는 뽑아내시고 주변에 애들은 멀쩡해야 되잖아요. 감염이 되면 안 되니까 주변 포기에다가 흠뻑 관주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리고 탄저병 약도 종류 정말 많다 그랬잖아요. 요즘에 딸기가 탄저병 때문에 뭐 갈아엎거나 농사를 포기하나 그런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만큼 탄저병 약이 좋은 거 정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탄저병 약도 좋은 거 많이 나와 있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우리 9월 중순 정도에 정식하잖아요. 그때까지 그냥 기본적으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살포하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온도 높이 올라가면서 뭐 좀 습 관리나 온도 관리 제대로 안 되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또는 작물이 있거나 했을 경우에 흰가루병도 조금씩 오기 시작할 거예요. 흰가루병 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고 나서는 되게 잘 안 잡혀요. 특히 육묘장에서는 고온기 때. 그래서 흰가루병 약도 뭐 2주나 3주 간격으로 예방 차원에서 한 번 정도씩 약제 살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스마트팜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딸기 재배하실 때는 스마트팜 활용하는 농가분들 저희도 지금 한 10분 가까이 되시는데요. 육묘하실 때도 스마트팜 활용하시면 좋은데 설치비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단동하우스도 단순 제어형을 하더라도 한 1,000만 원 정도 있어야 되고, 복합 제어하게 되면 뭐 2,500에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육묘장 같은 경우에는 재배할 때처럼 뭐 양액을 자꾸 변동시킨다든가 환기를 하고 보온을 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주로 이제 5월달, 4월 말 이렇게 되면서부터는 주로 측창 거의 열어놓고 지내실 거예요. 그러나 뭐 비가 올 때만 닫힌다거나 그런 정도지, 거의 뭐 일정하게 온도를 관리해야 되고 온도를 높일 필요는 없잖아요. 떨어뜨리면 떨어뜨려야 됐지. 그래서 뭐 복합 환경 제어나 그런 시스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육묘장에는 보시다시피 이거 백엽상이잖아요. 수업 뭐 농업대학이나 이쪽에서 많이 배워보셨을 텐데요.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충분해요. 통신만 이게 들어온다면은 내 육묘장에 온도하고 습도 정도만 있으면 되거든요. 하나가 나면 이건 지금 근권 온도까지 같이 되거든요. 그래 배지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CO2도 여기는 설정이 되어 있는데 CO2까지는 굳이 필요가 없을 거예요. 주로 옆을 열어놓기 때문에 측창을 열고 닫고 하면은 CO2도 필요한데, 여기 시스템을 설치하다 보니까 CO2까지 같이 따라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면은 근권 온도 정도, 그 다음에 실내 온도, 그 다음에 습도, 요 정도 3가지 정도만 나오게끔 하시면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신만 가능하고 이게 백업상 설치하면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농장의 온도하고 습도하고 근권 온도를 다 파악할 수 있거든요. 가격도 별로 비싸진 않아요. CO2까지 다 들어간 거 해도 20만 원 전후면은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설치도 복잡한 것도 아니고 시스템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전기만 연결해서 꽂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앱 받아서 설치만 하면 되고요. 그래서 거창한 육묘장에는 거창한 뭐 복합 환경제어 시스템 그런 거 설치할 필요 없이 이런 정도만 있으면은 충분히 내 농장 원격으로도 모니터링하고 관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육묘기 때는 온도 관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딸기가 저온성 작물인데 고온기 육묘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온도를 떨어뜨릴까? 그게 아마 관건일 거예요. 그래서 온도 떨어뜨리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고 돈만 많이 있으면 정말 더 많이 떨어뜨릴 수 있는데, 그 최소한의 방법은
갖춰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보면은 지금 창망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열었다 닫았다 하는 개폐기가 없어서 그냥 고정을 해 놨거든요. 이렇게 고정을 해 놓을 경우에는 35%짜리 이중 강력지 말고요. 그냥 당기면은 좀 늘어나는 35%짜리 이렇게 설치하시게 되면은 양쪽에서 약간 당기게 되면 30% 정도 차항률 나오거든요. 고정해 놓으실 분들은 이 정도 차항망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고정을 안 해놓고 개폐기가 있어서 나는 올렸다 내렸다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55%짜리 이중 강력지 활용하시면 좋아요. 이중 강력지 같은 경우는 당겨도 늘어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쳐놓으면은 잎이 도장해서 안 되고요. 흐린 날은 올려놓고 너무 뜨거운 날은 살짝 내려놓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 꼭 하셔야 될 게 이게 위에 보시면 유동팬 있거든요. 유동팬은 필히 설치를 하셔야 돼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할 때도 유동팬은 설치할 때 싸다고 그냥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유동팬이 돌 때 공기가 옆으로 퍼지지 않고 앞으로 쭉 밀리는 그런 형태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동에 보통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한데 한 15m 간격은 하나 정도씩은 설치해 주시는 게 제일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뒤쪽에 배기팬이 달려 있거든요. 배기팬은 꼭 설치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유동팬을 쭉 설치해서 공기가 뒤쪽으로 뜨거운 공기가 쭉 밀리는데 뒤쪽에 배기팬이 없으면 뒤쪽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뒤쪽이 고온 피해를 많이 입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배기팬을 설치하실 때는 유동팬보다 용량이 큰 걸로 해서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쭉 빼주시는 게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이 두 가지 정도는 차항망 설치하고 유동팬 설치하고는 꼭 해주시고요. 그 외에 또 여건이 되신다면은 외부 차강 시설이라든가 조금 단가가 센 쿨레트도 설치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중앙에다가 스프링클러로 해서 지하수 흘려보내는 방법, 그리고 천창 개폐해 주시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 주시면 온도를 충분히 더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이제 딸기 고설하시는 분들은 이제 따는 작업도 계속 하시면서 딸기 육묘할 때 유인하는 작업도 하시고 일이 겹치다 보니까 많이 바쁜 시기인데요. 그래도 지금 시기 때 이렇게 애가 따고 이걸 제때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제때 유인 못 하시면 서로 엉키고 해가지고 작업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인 시작하셨으니까 6월 말까지는 꼭 유인 완료해 주시고요. 7월달 돼서 꽂고 그러시면은 나이를 들먹기 때문에 화학 분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수량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셔가지고 6월 말까지 유인하는 작업, 핀 꽂는 작업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말 고온기잖아요. 그래도 병도 많고 해충도 많고 온도가 높다 보니까는 상당히 작업하는 데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 쪽은 일주일 간격으로 약 잘 살펴해 주시고 해충도 응애 진딧물 지금 그 두 가지 위주로 좀 방제를 해주시고 8월달 되면은 나방이나 이런 쪽으로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선충약도 그때쯤에 한 번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온기를 어떻게 잘 버티느냐, 요게 이제 육묘 성공 여부가 달렸거든요. 5월, 6월, 7월, 8월 이 고온기 때 온도 관리도 잘 하시고 병해충 관리도 잘 하셔가지고 정말 우량묘 생산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미리 이렇게 사고 치신 다음에 이렇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수습이 안 돼요. 궁금하다 싶으면은 언제든지 기술센터로 연락 주셔가지고 정답을 찾으신 다음에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